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뜬금인포 시간인데요. 저번 주에 제가 그 정부 지원 사업 매출 특허 개발자 꼭 필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걸 주제로 한번 여러분에게 짧은 강의를 했었는데요. 반응도 되게 좋고 또 실제로 굉장히 관련돼서 질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러분의 반응에 또 호응에 힘을 입어서 2탄을 준비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 매출 특허 개발자 없어도 할 수 있다. 자, 이건 뭐냐면은요. 저번 주에는 제가 그 여러분에게 좀 인커리징을 하는 의미도 있고 실제로 이제 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의 그 특성상 꼭 매출이 있고 특허가 있고 개발자가 있고 그렇게 뭔가가 있어야만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매출을 낼 수 있고 특허를 낼 수 있고 자체적인 개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부 지원 사업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또 실제로도 그렇게 선정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무 그런 것들에 주눅들지 말고 본인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집중을 해라.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방법론이라는 게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뭐 딱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딱 정해진 건 아닌데 그래도 또 어떤 방향성을 좀 정립하는 좀 이렇게 아직은 너무 추상적이니까 좀 구체적으로 뭔가를 좀 알고 싶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번에는 2탄으로 좀 사례 연구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여러분이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도 시작은 아마 이 페이지, 저번이랑 같은 페이지에서부터 시작이 돼야겠네요. 뭐 예창패나 청창사, 초창패 같은 그런 지원 사업에 선정되려면 매출이 있어야 되는가? 특허가 있으면 선정 가능성이 높아지는가? 개발자가 있으면 선정 가능성이 높아지는가? 뭐 항상 이런 것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제 이게 극과 극으로 가죠. 그냥 본인들이 쌓아온 거를 잘 살려가지고 그냥 사업 계획서를 잘 쓰셔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 매출도 있고 뭣도 있으니까 우리는 될 거야 이렇게 방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충분히 역량을 갖추고 계신데도 아직까지는 좀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니까 이제 뭔가 내세울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주눅이 드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게 돼 있죠. 자, 뭐 중요한 거는 모두 다 근거가 있긴 하지만 그런 이유가 말이 나오는 이유가 있긴 하지만은 낭설이고 사실은 매출도 없고 특허도 없고 개발자도 없고 다른 뭣도 없지만 본인이 진짜 사업 계획서를 잘 쓰고 어떤 회사의 방향성이나 어떤 그 시장에 대한 시야를 정말 효과적으로 본인만의 전문성을 잘 나타내서 지원 사업에 선정된 사례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데 주눅 들지 않고 할 바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뭐 물론 뭐 매출이나 특허 개발자 이런 게 있으면 조금 더 유리하긴 해요. 근데 뭐 그 조금의 유리함을 위해서 없는 매출을 강제로 만들어내고 없는 특허를 일부러 낼 필요는 없다는 의미고요. 그거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라는 의미에서 저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링크는 여기 올라가 있었을 테니까 한번 그거 다시 보시기 바라고요. 자, 본강의 얘기하기 전에 이거는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게 차라리 예비 창업 패키지는 좀 나아요. 차라리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냥 잘만 이렇게 푸시해주고 본인이 좀 더 경각심을 갖고 뭔가 좀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면은 그래도 좀 뭔가 열심히 하는데 근데 한 1년 정도 사업하신 분들이 되게 침체돼 있어요. 왜냐하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표자 본인이 아는 거죠. 이렇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진짜 한 해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이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들이 몇 번이 있었는데 그 인생에서 힘들었던 시기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유럽에서 생활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는 그 직후였는데 그때 제가 하도 이게 주눅이 들어있고 풀이 죽어 있으니까 저희 선배가 저한테 놀지 않았는데 뭐 그렇게 주눅이 들고 그러냐 그러면서 지금부터 이제 다시 하면 되지라는 식으로 이게 막 좀 격려를 해주셨거든요. 같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힘들게 살았던 거고 원했던 거를 다 이루지 못했던 거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다음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난 한 해 동안 또 지난 수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놀진 않았잖아요. 진짜 살아남으려고 필사적으로 고생을 했다고요.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은 그 시간과 경험만큼은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전문성이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은 아직 그것들을 본인의 사업에 어떻게 가져가고 그것들을 지원 사업이나 남들한테 어필할 때 어떻게 그거를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직 좀 효과적인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알면 되는 거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노력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하고 가자고요. 절대 놀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마음속에 한번 담아두고
한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가진 게 많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은 매출이 없어도 개발자가 없어도 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비결이라고 한다 그러면 가장 핵심은 뭐냐? 내가 무엇을 해왔고 무엇을 가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거에 내가 무엇을 해왔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무엇이건 간에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뭐 여태까지 쇼핑몰을 진짜 열심히 하셨는데 어느 시점에 그 회사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 쇼핑몰을 뭐 머신러닝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좀 더 고도화된 그런 뭔가를 만들고 싶다. 왜냐하면은 여태까지 해왔던 경험상 이런 식으로 만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거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적어도 머신러닝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지식이나 뭐 이런 경험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지난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쇼핑몰을 운영해 오면서 쌓아왔던 여러 가지 지식과 경험들을 하나로 모아서 그거를 머신러닝이라거나 알고리즘에 녹여서 여러분만의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험 자체가 굉장히 큰 자산이 되는 거죠. 그냥 진짜 뭐 손익분기도 잘 안 나오고 진짜 매출은 나오고 있지만 어떻게든 뻐벅뻐벅이면서 간신히 버티고 있었고 막 그렇게 힘들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실제로 그런 것들을 해오면서 직접 이 시장에서 몸으로 굴르면서 했던 그런 경험들을 녹여서 새로운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가능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맹목적인 성실과 열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나 열심히 살았습니다가 아니고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가 아니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다면 그 기간 동안에 쌓여있는 뭔가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은 인지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어요. 제가 창업하는 친구들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공을 들이는 게 그 친구들이 여태까지 어떤 일을 해왔고 어떤 것들을 쌓아왔고 그것들을 어떻게 살려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한다고요. 그 가치를 제가 잘 끄집어내서 정리를 해주면은 본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할 일을 찾아내요, 실제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할 일을 찾아낸 게 바로 새로운 시작의 어떤 그 시발점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다시 한번 꿈을 꾸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그냥 제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뭐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좀 컨셉으로만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은 좀 사례 연구를 많이 준비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사례에 해당할까? 나 같은 사례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될까? 이런 것들 한번 고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얼마 전에 그 되게 날카로운 질문이었는데 아니 뭐 매출 없고 지원자 없고 뭐지 뭐 개발자 없고 뭐 특허 없다고 해도 제자들 서울대생들 아니냐? 그럼 서울대생들은 다 학벌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되게 날카로운 질문이었는데 반은 맞기는 해요. 그러니까 반 정도는 실제로 서울대 애들이 맞았고요. 근데 반은 제가 우리 학교 애들만 본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 너무 이제 그 포괄해야 되는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서울대학교 안에서 제가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거 이외에는 별도 상담 같은 걸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지금도 가끔씩 이제 경기도 융합기술연구원이나 이렇게 좀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 데는 조금 참여를 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5년 동안 해오면서 초창기에는 사실 서울대 학내에서도 그렇게 창업자가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되게 외부에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제자들이 생각보다 학외에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앞으로 얘기하는 사례는 다 서울대는 아니고요. 한 반 정도는 서울대고 반 정도는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여기 지금 아이템은 제가 누군지 이렇게 딱 얘기하면 안 되니까 아이템은 아예 분야 자체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식업이라고 얘기했지만 요식업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아이템만 바꿨을 뿐이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일단 이거는 첫 번째 케이스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 학생이었어요. 우리 학교 학생이었고 대학원생이었는데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뭐 음식 조리 기계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팔겠다. 뭐 이런 이제 아이템을 선정을 한 거죠. 참고로 음식 조리 기계는 아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음식 조리 기계를 만들어서 팔겠다라고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친구는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만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비 창업자 때부터 키웠던 케이스가 아니고 어느 시점에 본인이 그냥 사업을 하고 싶으니까 그냥 냅다 지른 거예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래서 그냥 일단은 좀 자기가 모아놓은 돈 가지고 막 이런 거 개발하고 막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지 앞길이 딱 막혀버리면서 자금난도 빠지고 하면서 되게 회사가 힘들어지게 된 케이스가 됐죠. 그래서 그 시점쯤에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상담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이 친구가 시도했던 거는 디딤돌 지원 사업 이제 1년 차였으니까 안 됐죠. 그리고 이제 뭐 그 뒤에 또 그 추경이었나 초기 창업 패키지 추경도 한번 해봤는데 안 됐죠.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안 됐던 케이스를 보니까 그 뭐냐
이 기존에 있었던 이거 자체가 처음에 자기는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것만으로는 시장성을 얻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걸 얻기에는 이 친구의 경험이 너무 일천하고 너무 부족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계속 벽에 부딪히다가 그 다음에도 또 청창사가 안 되고 초창패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그렇게 한 2년 정도를 그렇게 막 아둥바둥 버티면서 살다가 재작년에 추경 때 초기 창업 패키지가 그때 경쟁률이 60대 1까지 올라갔거든요. 거기 선정됐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 이 친구가 그때 피보팅을 했어요. 근데 피보팅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거 완전히 버리고요. 자기가 원래 그 대학원 이거를 했던 이유가 그 대학원에서 이런 부분을 전공을 했었고 그런 전공 실력을 살려가지고 전공 기술을 가지고 이걸 개발하겠다라고 했는데 시장성이 너무 안 나와서 접었는데 실제로 이 친구가 이거를 하게 된 이유가 그 전에 이제 요리를 너무 좋아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요리를 가지고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조리 기계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 기계 자체가 이제 너무 힘들어지다 보니까 아예 그러면은 나는 이거는 이제 제껴버리고 나 원래 하던 그 요리를 가지고 하겠다. 왜냐하면 요리로 하니까 실제로 과거에 여러 가지 뭐 클래스도 했었고 본인이 또 이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티칭 레슨 같은 것도 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걸로 아예 아이템을 피부팅을 해서 갖고 왔어요. 그리고 추경 그 60대를 뚫고 선정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최대 금액 1억에 선정이 됐습니다. 좀 특이한 케이스였는데 서울대 때문은 아니었어요. 참고로 얘기하면은. 왜냐면은 서울대 이 친구 전공 완전 다른 쪽이었고 말씀드렸듯이 그렇지만은 지난 기간 동안 이 친구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것들 제일 잘하는 것들을 가지고 피보팅을 했고 이 2년 동안의 사업 경험은 그냥 사업을 해봤다라는 경험으로는 충분히 의미가 있었지만은 이 아이템 자체는 의미가 없었죠. 그렇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 이 친구가 그 시장에 대해서 시야도 되게 넓어졌고 또 과거에 계속 해오던 일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합쳐가지고 새롭게 아이템을 해서 냈는데 오히려 그 아이템만으로 충분히 인정을 받아가지고 발표평가까지 다 해서 선정이 됐던 그런 사례입니다. 뭐 사이사이에 이제 발표평가까지 다 봐주긴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존에 해왔던 걸 갈아엎고 완전히 피보팅을 했는데 아이템적으로. 그런데 이제 기술 중심의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다가 좀 더 시장 오리엔티드, 마켓 오리엔티드 되는 그런 아이템을 선정하고 대신에 이제 대학원과의 연관성은 없지만 이 친구의 인생과 연관성이 있었던 그런 쪽으로 이어가가지고 스토리를 이어갔더니 실제로 선정이 됐던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어디선가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얘도 한 2년 떨어졌죠. 그 전공자입니다. 우리 학교 전공자고 대학원생이고요. 스마트 팩토리 쪽 하던 걸 하겠다고 했었는데 처음에 그 공장들을 모두 이어가지고 어떤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냈는데요. 사실 당시에 4차 산업혁명하고도 좀 맞물리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뭐 분야 자체도 괜찮고 사업 계획서도 쓰면 되게 예쁘게 잘 나오긴 했는데 내는 족족 떨어졌어. 내는 족족. 첫 해 예비 창업 패키지 떨어지고 첫 해 추경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예비 창업 패키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추경 떨어지고 얘는 특이한 게 항상 요때 방학 때 되면은 저희 그때 제가 있는 기관에서 캠프를 했거든요. 그때마다 나타나가지고 교육받고 가고 그 사이에 이제 대학원 가서 공부하다가 다시 또 나타나는데 참 이게 한 1년 정도 지나고 2년차 지났을 때는 그냥 아유 참 고생 많네 그냥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3년차 정도 딱 지나가지고 다시 나타나니까 그때 하는 말이 딱 하나였어요. 저 독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친구한테 제가 했던 말은 그거였어요. 내가 자네가 그동안 뭐 진짜 열심히 이제 학교도 다니면서 할 일 하면서 또 요때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되게 다 좋게 보고 있고 근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떠나서 딱 하나 진짜 그 창업에 대한 그 열정이라기보다 의지라 그래야 되나? 나는 무조건 이걸 하고 말겠다. 사실 보통 사람이 아무리 그 시즌별로 나타난다 그래도 2년 정도는 포기하거든요. 근데도 나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넌 내가 그 끈질김 하나는 인정을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뭐냐. 자, 여태까지 2년 동안 항상 비슷한 아이템을 계속 발전을 시키고 뭔가 좀 필요한 것들을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즉 뭐냐면은 공장 플랫폼이니까 공장들을 계속 섭외를 했고 관련된 개발자도 영입을 했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예비 창업자로서 준비는 꾸준히 했단 말이에요. 활발하게는 안 했어도 돈 없이 들 수 있는 거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2년째 준비를 해서 했는데 내는 족족 떨어졌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아이템 자체가 지원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철저하게 분석을 해본 결과 결국엔 뭐였냐. 이게 너무 규모가 큰 거예요.
개인이 하기엔 규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서 뭐 MOU를 맺고 어딘가에서 사람을 구하고 뭔가 기본적인 프로토타입을 조금 보여줬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게 사람 혼자 둘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예 한 10명이나 5명이서 팀을 짜서 들어갔으면은 됐었을 수도 있는 문제고, 아니면 아예 기업하고 협약서를 맺어왔으면 됐었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사실 뭐 예비 창업자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직 1인 기업으로 내는 상황이었고, 팀원도 사실은 정확하게 팀원이 아니고 채용 예정인 걸로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평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아무리 그 아이템도 좋고 꿈도 크지만 이거는 이 정도 규모면은 이건 개인이 예비 창업 패키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니까 이제 과감하게 잘라 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일단 아이템을 바꾸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건 알겠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 정도 규모가 큰 일이라 그러면은 뭐 지금 돈 들어온다 그래서 당장 내일 실현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냐. 당신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이 아니고 한 5년 뒤, 10년 뒤를 보고 그때쯤에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라 그러면 그 첫걸음이 있을 거고 그 첫 단계가 있을 텐데, 그거를 꼭 내가 공장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꼭 플랫폼을 먼저 만들어야 될 필요는 없다. 그럼 오히려 그 어떤 영역을 한정 짓고 당신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걸 한번 고민해서 아이템 리스트업을 해봐라 그랬더니, 그 다음번에 한 5개 뜬 집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딱 듣자마자 이거는 그냥 직접 공장 단위로 가서 영업을 해도 될 만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한번 가지고 시도를 해보자 그랬는데, 그 해에 예비 창업자로 청창사에 됐죠. 작년에 예비 창업자로 청창사에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마무리를 두고 있는 친구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예비 창업자인데 청창사 되기 되게 힘들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결국에는 지난 2년 동안 해왔던 게 노른 게 아닌 거죠. 왜냐면은 어쨌든 그 아이템 자체는 공장을 원바이원으로 찾아가면서 어떤 자동화 어떤 그 정보 솔루션을 이제 제공하는 이런 종류의 문제였는데, 그 2년 동안 그런 데를 다 이렇게 인연을 맺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쪽하고 이런 얘기를 해보니까 그쪽도 긍정적으로 보니까 훨씬 더 자연스럽게 MOU도 만들어지고, 기존에 이런 큰 규모에서 이렇게 줄여가지고 뭔가 좀 아이템을 살짝 방향을 뜨니까 굉장히 그럴듯한 아이템이 나왔단 말이에요. 현실성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이 친구가 나중에 그런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을 안 할 거냐? 할 거예요. 할 건데 일단 이렇게 기반을 다지고 서서히 저변을 확대한 다음에 어느 정도 자기가 좀 더 규모 있는 일을 하게 된다 그랬을 때 그 다음 단계로 회사 도약을 할 거라고요. 그게 확장이라고요. 저 지금도 그래요. 야, 너 그거 안 할 거 아니지? 그러니까 자기 할 거라고. 5년 뒤에 할 거라고.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실제로.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1년이 걸리건 2년이 걸리건. 그렇지만은 그게 학습이 되는 거죠. 한 1년 해봤을 때 안 된 거면은 좀 운이 나빴을 수도 있고 준비가 더 될 수도 있는 거고, 2년째 됐는데 안 됐으면은 일단 내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건 이 아이템이 됐건 발표를 뭐가 됐건 어쨌든 심사위원들한테 어필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뭔가를 한번 방향성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 실제로 이 친구는 방향성 바꿨지만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살려가지고 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였죠. 자, 이분은 이제 우리 학교 다닙니다. 되게 특이한 케이스였는데, 이분도 시즌 때마다 찾아오는 분이었어요. 처음에 캠프 때, 예전에는 저희 학교에서 캠프할 때 외부에서도 다 받았거든요. 캠프 받아가지고 실제로 이제 같이 일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분은 그냥 이런 걸 한번 창업하고 싶다 그래서 왔어요. 이제 꽃 쪽, 플로럴 쪽을 창업하고 싶다고 해서 와가지고, 그래, 뭐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게 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보면은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친구였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일을 되게 좋아하기는 하는데 뭔가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그런 친구였던 거죠. 그러니까 뭘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했던 일이 뭐냐면은 그냥 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냥 이런 거 하고 싶고 이런 거 하고 싶고 근데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러면 일단은 뭐 지금 뭘 하고 싶은지는 알았으니까 다음번에 올 때는 이런 것들을 실제로 어떤 금전적 가치로 환산,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한테 어떤 거를 어떻게 이제 판매해서 어떻게 돈을 받고 할 수 있는지,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장기적으로 갔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좀 가져와 봐라 라고 얘기를 해봤거든요. 2번째 만났을 때 놀랐어요. 포트폴리오를 갖고 오는데 당장 자기가 꽃집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년 뒤 10년 뒤 플랜들을 웬만큼 세워왔더라고요. 물론 그게 사실 좀 허황된 것도 있었어요. 좀 과장된 것도 있고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놀랐던 거는 이 친구의 인생에서 이 플라워, 꽃이라고 하는 부분을 떨어뜨려 놓고 나서 보면은 아무것도 안 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체계적으로 잡히지 않는데, 그리고 이 계획도 되게 엉성한데 이 진실성이 느껴져요. 여기서 진짜로요. 진실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얘는 죽을 때까지 일할 거구냐. 참, 야, 꽃이 그렇게도 좋냐.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걸 정말 끝까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뭐 이런 경우는 이성의 영역으로 설명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또 사업이라는 게 이성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계획으로만 하는 건 아니고, 한번 이런 경우에는 감성의 영역으로 한번 풀어보자라고 해가지고 그냥 처음에 그냥 지 쓰고 싶은 거 막 써오게 한 다음에 거기에서 제가 이제 필요한 것들을 정제하고 제끼고 해가지고 조금씩 다듬어서 이 친구가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금 항상 숙제를 내줬어요. 이렇게 하면은 네가 생각하기엔 잘 팔릴 것 같지만 소비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럼 네 꽃집 가가지고 좀 조사를 해봐라. 그럼 또 가서 조사해오고. 근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숙제를 내줬는데도 그걸 다 해오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이거를 하면은 내가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평생 동안 이걸 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이 있으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어 오더라고요. 이게 한 반년 정도 걸리니까 실제로 되더라고요. 이 친구는 예비 창업 패키지 추경에 됐습니다. 1인 기업으로.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얘도 1인 기업, 얘도 1인 기업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허브티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였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사업성이 되게 좀 애매모호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업성이 애매모호하다기보다는 제가 이 분야를 좀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창업 보육을 하려면 아무리 사업계획서를 평가를 한다 그래도, 심사위원회 관점에서 이게 좋다 나쁘다 정도 평가를 한다 그래도 요만큼 알아야 되잖아요. 너무 모르는 분야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잘 되고 모르겠는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 자네는 그러면은 그 얼마나 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이제 그 자기네 분야에서 어떤 일들이 있고 어떤 이슈들이 있어서 이런 걸 하려고 한다.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꼭 네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해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대기업이나 이런 큰 데서 안 한 건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이게 필요하대요. 이게 그냥 개인적인 필요성에 있어서 좋다 이게 아니고, 자기가 이게 필요하고 이 좋은 솔루션이나 이런 제품들을 사람들한테 널리 알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사실은 사업적으로는 되게 어려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이템적으로 보면은 그냥 만들어서 팔면 사람들이 알아서 사는 게 아니고 교육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제품들은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왜 어렵냐? 실제로 이런 교육이 필요한 아이템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특징이 대부분 성공하기가 힘든데 교육을 먼저 시켜야 되는데 사람들은 교육받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 번 터지면 대박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험난한 길을 걸을 거다라고 하는 걸 먼저 얘기를 했었고, 아니나 다를까 이 친구도 한 1년 떨어졌죠. 예, 한번 예창패 한번 떨어지고 추경 한번 떨어지고, 이제 작년에 이제 청창사 됐죠. 작년에 청창사 됐는데,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떨어졌을 때 그 평이 있어요. 그 평들을 보면은 이제 뭐 시장이 뭔가 부족하고 뭐 어떤 것들이 어필이 안 돼 있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보완한 자기만의 방법으로 보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지도해 줄 때는 보통 뭘 했냐면은 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요거는 괜찮다. 이거는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 어떤 평가를 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저를 통해서 학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하니까, 교수님은 왜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니, 나는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레몬이 뭐에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를 뭐 임상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거를 뭐 이렇대더라 그럼 내가 그냥 그렇게 알아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몬이나 생강 같은 거의 효능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인터넷만 찾아봐도 아는 거니까, 그런 상식적인 선에서 납득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굉장히 재미있는 게, 이런 허브나 이런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에 있는 지식 수준을 굉장히 그 아주 복잡한 내용들은 빼고 본인이 알아서 저 같은 초보자들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자료들을 정리해서 어떻게든 만들어 오더라고요.
그렇게 한 몇 번을 다듬었더니 사업 계획서 자체가 굉장히 예쁘게 나오는, 그러니까 되게 있어 보이게 나오더라고요, 진짜로. 그런 거 있잖아요. 난 뭔지 모르지만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이런 거. 그런 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필요로 하는 만큼 되게 잘 알게 되는데, 이 필요한 만큼 알게 되는 것들이 대체로 사업을 하면은 어느 순간에 되게 특이점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특이점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본인이 정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내가 필요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남들도 그거를 똑같이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설사 그거를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라서 안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가르치는 것도 만만치 않게 힘이 드는 일이거든요. 이 친구는 거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 사업계획서를 쓰는 스킬이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지? 교육, 가르치는 스킬을 배우고 갔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얘 또 대단했죠. 이 친구도 우리 학교는 아닌데, 얘는 그냥 뭐 시즌은 아닌데 그냥 가끔씩 연락해요. 한 2달, 3달에 한 번씩 연락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꼬막 연락하고, 스승의 날 카톡 날리고, 크리스마스 날 카톡 날리고, 설날 카톡 날리고. 뭐 잘 지내니? 그래 잘 지내,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는 항상 보면 이런 시즌이 있거나 지원 사업이 뜨거나 아니면 투자를 받을 IR이 되거나 이럴 때쯤 되면은 항상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하거든요. 코스메틱 쪽 관련된 이제 창업을 하는 친구인데, 처음에 왔을 때, 와, 얘도 개판 5분 전이었어요. 그냥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 팔아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되게 필요한데 나는 이걸 만들어가지고 팔면은 될 것 같다, 막 이랬는데, 그냥 딱 보고 든 느낌이, 얘 오래 안 가겠구나. 그냥 이번에 그냥 시즌만 넘기면은 안 하겠구나. 그래서 그냥 어쨌든 저는 교육자니까 뭐 꼭 창업을 안 하더라도 다 똑같이 내야 되니까 그냥 교육적인 관점에서 이 친구한테 필요한 사항들을 전달을 해주고 그것들을 이제 키워갈 수 있게 그렇게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몇 개월 지났는데 가끔씩 카톡 날라서 얘 뭐 잘 지내요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이제 여름쯤 되니까 다시 나타나요. 뭔가를 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뭐 잘하고, 그냥 인사하러 오는 거예요. 얘는 진짜 인사하러 와요. 그리고 뭐 이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 좀 하고. 그렇게 한 1년 반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친구가 예비 창업 패키지에 지원을 했는데, 그 자기 발표 평가에 들어갔대요. 근데 저한테 좀 그거를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잘하더라고요. 그게 한 그 사이에 진짜 어떤 험난한 세상을 굴러왔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지만, 뭔가 처음에 왔을 때는 확실히 코스메틱 쪽이라 그런지 막 화사하고 되게 예쁘게 하고 어떤 친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냥 그 화사함도 사라지고 그냥 수수하게 하고 다니면서 뭔가 이 세월의 그 흔적도 조금 느껴지고, 좀 한 2년 동안 되게 힘들게 살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느껴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이템이 코스메틱에서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다른 쪽으로, 플랫폼 쪽으로 완전히 달라졌는데,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가 그 실제로 그날 발표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한 2-3번의 아이템들을 시도해보고 여기저기 내보고 까여도 보고 막 뭐 경진대도 나가서 해보면서 본인이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계속 고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는 잘 연락을 안 하다가 갑자기 그때쯤에 그냥 봐달라 그래서 당연히 봐줘야지 그러면서 이제 2년이 이어졌으니까 봐줬는데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제가 칭찬을 중심으로 했고, 당연히 뭐 보완할 점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좀 지적을 해주기는 해줬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놀랐던 거는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절대 말 한마디로 지지 않았다는 거. 대단한 친구였죠. 말 한마디도 지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은 간단한 거예요. 뭐 코스메틱이 됐건 플랫폼이 됐건 제가 창업 비즈니스 모델을 평가하고 뭐 성장 가능성이나 아니면은 그 내용의 타당성이나 사업성을 평가할 수는 있지만은 간단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커피를 내리는 분이라고 해봅시다. 뭐 바리스타라고 해봅시다. 제가 그분보다 커피를 못 내려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화장을 굉장히 잘하는 코스메틱의 어떤 미용사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디자이너라고 해보면은 코디네이터라고 하면은 코디네이터라고 하면은 제가 그분보다 화장을 못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개발자라고 하자. 자, 개발자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개발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멘토링을 해드렸지만 제가 그 친구보다 코딩을 잘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한 이 정도 1년 반 정도 이 바닥에 굴러먹었으면은 이미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창업 지원 사업의 발표에 가서 그런 것들을 발표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정말 너무도 여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냥 딱 한마디, 이거는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최근에 이런 동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다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내가 뭐라 그래? 이렇게 돼. 그러니까
대단한 친구였어요. 그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밥을 사준다 그래서 한번 만나가지고 물어봤죠. 야, 너는 창업을 근데 왜 하려고 하는 거야? 이제서야 물어보는 건데 그 얘기를 했더니 그냥 이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본인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 보니까 자기가 앞으로 평생 동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창업을 통해서 인생의 포트폴리오 그리는 게 자기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겠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물론 돈을 많이 벌면 좋지만은 뭐 몇백억의 엑시스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몇천억의 뭐 무슨 뭐 상장을 하거나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평생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을 스스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되게 막강한 거죠. 그 의지가 있으니까 성장이고 나발이고 아니고 정말 생존 하나로 2년을 버텨온 거죠. 그게 또 그렇게 되니까 또 잘 되더라고요. 지금은 뭐 나름 잘 살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례들 5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좀 다른 사례인데 이제 탈락했다고 해도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탈락 사례 2가지 말씀드릴게요. 저기 뭐냐 농식품 쪽 관련된 그 제품을 개발하는 친구였는데 솔루션이었는데 이 친구도 이제 플랫폼 사업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재작년에 청창사를 지원을 했었고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데도 지원했는데 떨어졌고 농식품 벤처가 한번 됐었는데 그거는 뭐 그냥 뭐 조금 주는 거라서 그냥 그걸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 친구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는 올해 꼭 창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창패 포기하겠다. 대신에 내년도 초창패를 노릴 거고 청창사는 초창패를 노릴 거고 다만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간단한 뭐라도 판매를 해보겠다 그래서 플랫폼은 아니지만 이제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좀 만들어 가지고 그동안 운영했던 블로그에 실어 가지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올라와서 판매를 시작을 한 거죠. 대박이 났네. 얘가 지금 청창사 초창패를 안 해요 지금. 예, 지금 연매출 뭐 8억 10억 이렇게 올리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참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친구 전공이 이게 아니거든요. 전공이 농식품이 아니에요. 이 친구 전공이 미대 이쪽이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생뚱맞게 그래도 자기가 이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블로그 활동 같은 것도 하면서 글도 올리고 하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가지고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한 번, 2번 이제 돌면서 구입하는 사람이 생기면서 알고리즘이 뜨면서 블로그를 같이 왔다 갔다 연동을 하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올라간 거죠. 거기다 또 작년에 재작년 코로나 때문에 그 온라인 구매가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 건강도 좀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먹거리 판매가 그냥 갑자기 쫙 올라가가지고 어쨌든 이 친구는 그 당시에 어쨌든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이게 그 농산품은 아니거든요. 그거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 가공해가지고 뭔가 이제 그 판매해도 되는 종류의 그런 이제 제품이었는데 그거 허가 받아가지고 다 해가지고 결국엔 대박 나서 지금 그냥 식품 산업하고 있어요. 예, 공장 만들고 이런 친구도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창업 지원 사업 자체는 안 됐지만 그래도 그거 준비하면서 본인이 좀 어느 정도 인사이트를 가졌고 시장 조사도 해봤으니까. 플랫폼은 당장 안 되겠지만은 한 요 정도는 일단 팔아봐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판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얘도 광탈을 했죠. 이것도 내 제자인데 얘 우리 학교인데 그 어쨌든 제가 멘토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번 상담을 했는데 이제 사업계획서를 봐준다고는 봐줬는데 뭐 어쨌든 최대한 잘 써주긴 했는데 솔직히 저도 그 사업계획서는 잘 될 거라고 좀 생각이 안 되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보면은 압도적으로 시간도 부족한데 뭔가 한번 깨져봐야 정신 차리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이 정도로 일단 내자 뭐 더 이상 손볼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의 틀을 깨버려야 되는 그 단계가 필요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생각보다 그걸 깨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말로는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엔 그냥 가서 깨지고 와라 그냥. 내가 못 깨니까 여기저기 가서 여기저기 먼지나에 까이다 보면은 정신 차리겠지 해가지고 그냥 내비뒀어요. 근데 예창패 떨어졌고요. 그 당시에 예창패 또 경쟁률 한번 낮춰보겠다고 지방에 지원했다가 이제 시원하게 광탈했고 그 다음에 추경 한번 또 광탈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팀원들하고 모여 있는데 뭐 어쨌든 뭐라도 해야 되지 않냐 우리도 그땐 이제 아직 창업을 하긴 전이었거든요.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우리 뭐 개발은 잘하니까 그냥 간단한 온라인 게임 같은 거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여기저기 뿌려보자 해가지고 온라인 게임 만들어가지고 이게 커뮤니티 같은 데 올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간단한 게임이었어요.
뿌렸는데 근데 이게 코로나 특수로 집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2020년에 진짜 밖에 못 돌아다녔잖아요. 그때쯤에 이제 커뮤니티로 게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이게 대박이 난 거라.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쫙 퍼지면서 갑자기 조회수가 나오면서 트래픽이 빡 타고 올라가니까 그냥 이걸로 사업을 할까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사업자 등록해가지고 이 친구도 예창배 초창배 안 했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해가지고 외주를 받아서 이제 뭐 이렇게 좀 키우고 해가지고 지금 플랫폼 사업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예. 지금 아마 라운드 A 돌고 있을 거예요. 시리즈 A 돌고 있고 투자 받으려고. 어쨌든 회사 자체가 매출도 굉장히 뭐 잘 나오고 있고 규모도 굉장히 커져가지고 사업도 잘 되고 있는 이런 겁니다. 세상일 알 수 없는 거죠. 애초에 이 친구 처음에 내려고 했던 아이템이 이것도 아니었어요. 완전 생뚱맞은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개발자들만 모여 있다 보니까 진짜 아이템 자체도 좀 말도 안 되는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그러니까 개발자들만 모여 있는데 무슨 뭐 이상한 맛집 플랫폼이나 뭐 이런 거 하겠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뭐냐 그 이제 예창패 광탈하고 하면서 했다가 그냥 우리 뭐라도 개발해서 올려보자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나면서 이제 아예 그런 개발 전문 업체로 성장하게 되는. 근데 또 나름대로 뭐 이렇게 외주 업체 많이 아니고 본인들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기획해서 올리는 그런 IT 업체로 이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일은 정말 알 수 없는 거구나. 될려면 된다고. 예,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뭐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분은 모두 다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건 초기 창업 패키지건 앞으로 뜨는 그런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모두 다 이제 잘 돼서 성공을 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지만은 그런 별개로 떨어졌다고 해서 그게 허황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실패의 두려움을 갖고 있지 말고 믿져야 본전인데 뭐라도 남거든요.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하면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사례연구는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되는 것 같고요. 오늘의 원팩입니다.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난 시간 여러분 놀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고 내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나만의 가치는 무엇인가도 많이 생각을 하셨을 거고 그걸 앞으로 이제 살려갈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를 실제로 해보면서 겪었던 좌절들, 어려움들 정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사람들이 살면서 평생에 창업 한번 해볼까 하는 사람들이 전체의 한 50% 정도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000명 중에 5,000명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거기서 창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결심을 하는 사람은 3,000명이 안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실제로 창업을 해봐야지 그러고 뭔가를 시도하려는 사람은 1,000명이 안 되고 사업계획서라도 써봐야지 하고 고민하는 사람은 100명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이번 지원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이 인생을 걸기로 생각한 그 순간부터 당당하게 상위 1%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동안 상위 1%로 열심히 살아왔던 증거를 이번 지원 사업에 사업계획서를 쓰면서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가진 전문성입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